안녕하세요. 우리가 매일 쓰는 돈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수천 년에 걸쳐 계속 진화해온 엄청나게 흥미로운 발명품이거든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조개 껍데기랑 소프트웨어라. 진짜 아무 상관 없어 보이는데 이 둘의 공통점이 대체 뭘까요? 네, 정답은 바로 둘 다 한때 돈이었다는 겁니다. 놀랍죠?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돈은 그냥 지폐나 동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뭐랄까?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되는 하나의 기술 같은 거죠. 자, 그럼 돈의 역사, 그 첫 번째 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바로 물건 그 자체의 가치가 있던 시절, 물건에서 금으로의 시대입니다. 옛날 옛적에는 물물 교환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 불편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생선을 갖고 있고 사과가 먹고 싶어요. 그럼 사과를 가진 사람을 찾아야 하는데 그 사람이 또 제 생선을 원해야만 거래가 성립되는 거죠. 이걸 바로 욕구의 이중적 일치라고 하는데 이게 딱 맞아떨어지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던 겁니다. 그래서 인류가 아주 기가 막힌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바로 상품화폐라는 건데요. 이 예쁜 조개 껍데기나 아니면 소금, 곡물처럼 모두가 저건 가치가 있지 하고 인정하는 물건들을 교환의 수단으로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굳이 내 물건을 원하는 사람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어진 거죠. 엄청난 발전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 조개 껍데기는 크고 저건 작은데 소금도 한 줌이랑 한 자루는 다르잖아요. 이걸 어떻게 똑같은 가치라고 할 수 있겠어요? 거래를 공정하게 하려면 뭔가 기준이 필요했겠죠. 그리고 그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금속으로 만든 동전. 고대 리디아라는 나라에서 정부가 직접 무게와 순도를 보증하는 동전을 딱 찍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와, 드디어 가치가 표준화된 거죠. 이제 거래가 훨씬 투명해지고 믿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이제 화폐 역사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도약이 일어납니다. 눈에 보이는 물건의 가치에서 보이지 않는 약속의 가치로 넘어가는 시대. 바로 종이 위의 약속입니다. 이 두 그림의 차이 보이시나요? 왼쪽 동전은 이 쇠붙이 자체가 가치를 가져요. 녹여도 금이고 은이잖아요. 근데 오른쪽 지폐는요? 이건 그냥 종이일 뿐이에요. 그럼 이 종이의 가치는 어디서 올까요? 바로 이게 상징하는 보이지 않는 약속에서 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화폐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생각의 전환이었어요. 이 종이도는 중국 송나라 때 처음 나왔다고 해요. 생각해보세요. 상인들이 무거운 동전 꾸러미를 들고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걸 안전한 곳에 맡기고 이만큼 맡겨놨음 하는 영수증, 즉 종이 증서를 받아서 거래에 쓴 거죠. 정말 실용적인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 종이를 가져가면 언제든 금이나 은으로 바꿔줬어요. 일종의 보증수표였던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각국 정부들이 아주 대담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제 금으로 안 바꿔줘. 그냥 이 종이 자체가 돈이야. 이렇게 선언해 버린 거죠. 실물 자산의 보증 없이 오직 정부의 명령, 즉 법령만으로 가치가 유지되는 돈. 이걸 바로 명목화폐라고 부릅니다. 아니, 그럼 이 종이 쪼가리를 우리가 왜 돈으로 믿는 걸까요? 그 근거는 단 하나, 바로 정부에 대한 신뢰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건 돈이야 라고 믿고 정부가 그 가치를 보증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일종의 사회적 약속인 셈이에요. 물론 이 말은 뒤집어 보면 정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돈의 가치도 같이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자, 이제 시계를 훌쩍 돌려서 현대로 와보겠습니다. 돈이 이제 손에 잡히는 물건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순수한 정보, 즉 데이터가 되는 시대로 들어섭니다. 20세기 후반부터는 정말 정신없이 변합니다. 이 타임라인 좀 보세요. 70년대에 신용카드가 나오면서 전자결제가 시작되더니 2000년대 들어서는 인터넷 뱅킹, 전자지갑이 일상이 됐죠. 그리고 마침내 2009년에는 아예 차원이 다른 개념의 화폐가 등장하게 이릅니다. 변화의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는 게 느껴지시죠? 디지털 돈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니에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쓰는 인터넷 뱅킹 같은 건 중앙화된 방식이에요. 은행이라는 강력한 중앙 서버가 모든 거래를 기록하고 관리하죠. 반면에 탈중앙화된 방식은 그런 중심이 없어요. 은행 없이 참여하는 모두가 함께 장부를 관리하고 검증하는 그런 네트워크에 기반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블록체인 기술이죠.
그리고 그 탈중앙화된 화폐의 시작을 알린 게 바로 2009년에 등장한 비트코인입니다. 은행이나 정부 같은 중간 관리자 없이 그냥 사람과 사람이 인터넷을 통해 직접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 이른바 P2P, 개인 간 전자현금 시스템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연 거죠. 이 새로운 돈이 내세우는 가치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 사람이나 기관에 대한 신뢰 대신 조작이 불가능한 코드를 믿는다. 둘째, 모든 거래 기록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그래서 투명성이 높다. 셋째, 특정 기관의 통제에서 벗어난 자유를 지향한다. 기존 금융 시스템과는 철학 자체가 다른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이 기나긴 여정을 한번 정리해볼까요? 그리고 과연 화폐의 다음 장은 어떤 모습일지 함께 상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화폐의 진화를 한눈에 보면 이렇습니다. 처음엔 만질 수 있는 사물에서 시작했죠. 물물 교환, 상품, 동전 같은 것들이요. 그 다음엔 종이라는 상징으로 넘어갔고 정부의 약속이 그 가치를 보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데이터가 됐다가 마침내 규칙 그 자체인 코드의 단계까지 왔습니다. 정말 엄청난 여정 아닌가요? 결국 돈의 모습은 이렇게 계속해서 바뀔 거예요. 하지만 그 본질적인 목적, 그 이유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 신뢰를 만들어주고 가치를 더 쉽게 교환하게 해주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의 삶을 더 좋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화폐가 존재하는 이유니까요. 돌이켜보면 화폐는 언제나 우리 앞에 놓인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화해온 기술이었습니다. 물물 교환의 불편함을 해결했고 무거운 동전의 문제를 해결했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화폐의 다음 진화는 과연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게 될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